한국 축구 감독이 K리그를 왜 봐야 하는 것인가? 한국 리그의 선수들은 코치들이 점검하고 있으며 내가 해야 하는 일은 세계 축구 흐름을 공부하고 한국에 접목시키는 것이다. 어제 새벽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은 영국 뉴캐슬의 홈구장인 세인트 제임스 파크에서 열린 사우디와의 친선전에서 1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로써 클린스만호는 6경기 만에 매우 어려운 1승을 챙겼는데요. 이 경기 장면에서나 평소 행실에서 클린스만 감독은 한국 축구 팬들을 분노케 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의 면면을 자세히 살펴보면 사실상 한국 축구 대표팀의 감독은 클린스만이 아닌 손흥민이었다고 할 수 있을 만큼 놀라운 장면이 계속되었습니다. 오늘은 사우디 평가전 승리를 가져가며 오히려 감독 생명이 연장되어 모두를 아쉽게 만든 클린스만의 지난 한국 국대 감독으로서의 어이없는 행보들과 어째서 이 경기에 손흥민이 선수 겸 감독이라고 평가받았는지 글로벌사커에서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클린스만의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은 오전 3무 2패라는 어이없는 성적표를 받아들고 있는 상황에서 사우디와 평가전을 가졌습니다. 현재 한국 축구팀은 역사상 최강의 스쿼드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반면 사우디는 자국 리그에서 호날두 같은 슈퍼스타들이 영입되면서 자국 국가대표 선수들이 리그에서 주전으로 뛰지도 못하는 최악의 경기 감각과 컨디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예상했듯이 한국의 승리로 경기는 마감되었지만 이것을 반기는 한국 팬들은 거의 없었는데요. 이날 손흥민과 김민재가 보여준 슈퍼플레이들로 인해 승리를 거둔 것이지 전술적으로나 선수 운영 방식에서도 비상식적인 모습이 계속 나왔습니다. 이날 경기에서 보여준 선수 겸 감독 손흥민의 활약은 매우 뛰어났는데요. 전반 3분 손흥민은 자신의 장기인 더미런을 통해서 수비수들을 끌어당기고 조규성에게 좋은 찬스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상대 수비수에게 막히긴 했지만 이런 장면들은 토트넘에서 해리케인이 손흥민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찬스를 얻을 수 있었는지 단적으로 이해시켜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이어진 31분의 첫 득점 장면 또한 손흥민으로부터 시작되었는데요. 손흥민은 아군 선수의 패스를 엄청난 페인트 동작으로 속여 들어가며 기회를 만들려고 했으나 살짝 길었던 패스를 사우디의 수비수가 어이없이 처리하며 조규성의 헤더골로 이어졌습니다. 손흥민의 이런 페인팅 동작을 본 축구팬들은 전설적이었던 2002년 월드컵이 시작되기 전 진행된 한국과 스코틀랜드와의 평가전을 떠올렸습니다. 이날 안정환은 브라질의 호나우두도 칭찬했던 전설적인 골을 기록했는데요. 방금 본 손흥민의 페인팅 동작과 똑같이 볼을 흘리고 파고 들어가 예술적인 칩슛을 성공시킨 이력이 있습니다. 무려 21년이 흐른 뒤 다시 나온 장면이지만 그 당시의 추억을 느낄 수 있는 멋진 장면이었습니다. 이어진 전반 31분에는 한국 축구팬들을 분노하게 만든 장면이 나왔는데요. 손흥민이 자신의 주특기인 빠른 스피드를 살려 상대 페널티 박스 안까지 진입했지만 사우디 선수의 거친 태클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보통 축구 해설가들 사이에서는 예술적인 태클을 표현할 때 공만 정확하게 건드린 엄청난 태클이었다고 표현하곤 하는데요. 이번에는 공은 냅두고 정확하게 손흥민의 발목만 걷어차버린 분명한 파울이었지만 어이없는 판정으로 인해 노파울이 선언되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매우 억울하다는 제스처를 취했지만 친선전에는 준비되지 않은 VAR 판정으로 인해 무능한 심판은 그대로 경기를 속게 했습니다. 이 장면을 두고 영국의 토크스포츠는 손흥민은 남은 생애 동안 볼 수 있는 가장 명확한 페널티킥을 거부당했다 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이 판정에 대해 한국 축구팬들은 저렇게 깔끔하게 발목만 차는 것도 재능일 텐데 저걸 못 본다는 게 심판 자격이 있냐? 아무리 VAR이 없지만 심판이라는 인간의 자질이 의심된다 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국 축구팬들이 분노한 것은 심판 때문만은 아닌데요. 이 당황스런 심판의 판정에 클린스만은 평소와 같이 한국의 감독이 아닌 축구 관전을 위해 온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손흥민이 적극적으로 항의하며 판정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동안 클린스만은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으며 평온한 표정으로 축구 경기를 감상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런 장면이 처음은 아닌데요. 지난 웨일스전에서도 전반 25분 선수들의 수분 공급을 위해 잠시 브레이크 타임이 주어졌지만 정상적인 감독이라면 선수들에게 부족한 점을 얘기하거나 전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겠지만 클린스만 감독은 물 마시는 손흥민을 구경하며 단 한마디도 하지 않는 노전술의 감독이라는 평가를 다시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이를 본 축구팬들은 클린스만은 관중이랑 다르게 없는데 왜 트리플 S석에서 앉아 경기 보는지 모르겠다. 저 정도면 돈 주고 들어가서 경기 봐야 한다. 팬들은 응원이라도 하지만 가장 가까운 자리에 앉아서 경기 구경하는 건 불법이다 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날 가장 눈여겨봐야 할 장면은 전반 40분에 나왔는데 손흥민이 선수 겸 감독이라고 불린 이유가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손흥민은 상대편의 수비 라인이 한쪽에 치우친 것을 확인하자 직접 손을 들어 이재성에게 패스를 요청했고 이재성은 환상적인 반대 전환 크로스를 보여주며 손흥민에게 공격 찬스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 장면에서 손흥민의 이타적인 모습이 또 나왔는데요.
최근 토트넘에서 보여주고 있는 플레이메이커로서의 모습이 다시 나왔습니다. 자신이 돌파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군 선수들의 위치를 확인하며 자신보다 유리한 위치의 선수에게 공을 전달했고 또 한 번 자신의 더미런을 보여주며 상대 수비수를 혼란에 빠뜨려 결정적인 기회를 만들어내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날 경기는 손흥민, 김민재 그리고 특히 이재성 이 3명의 원맨쇼였다고 봐도 무방했는데 후반 47분에 단 이 3명만으로 상대 키퍼와 1대1까지 이어지는 장면을 만들어내며 감독의 역량이 아닌 유럽파 선수들의 개인 기량으로만 경기를 풀어나가야 하는 어찌 보면 대단하고 어찌 보면 암담한 공격 전개였습니다. 김민재 선수는 48분에 놀라운 모습을 보여줬는데 자신의 장기인 엄청난 스피드를 활용해 상대 패스를 사전에 차단시키며 직접 돌파를 시도하는 등 바이에른 뮌헨의 주전 수비수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줬습니다. 또한 후반 72분 사우디 선수와의 헤딩 경합에 이어진 몸싸움에서 상대를 종이장같이 날려버리며 왜 자신이 괴물이라고 불리는지 증명해냈습니다. 이어지는 무전술의 경기 속에서 한국 선수들은 뛰어난 투지를 보여주었고 한 골을 끝까지 지켜내며 클린스만호의 첫 번째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이를 본 축구팬들은 감독은 손흥민이고 클린스만은 목격자 같은 것이다. 강도나 방화 같은 사건 현장을 다 보았다고 해서 범죄자가 아니듯이 클린스만은 그냥 한국 대표팀이 이겼을 때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 같은 수준이다. 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클린스만에 대한 놀라운 행동은 이뿐만이 아닌데요. 영국에서의 평가전이 종료된 후 선수들과 함께 귀국하는 것이 아닌 독일의 남아 김민재 선수를 점검하겠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독일은 자신의 모국이기도 하며 유로파 선수들을 점검하겠다는 뜻은 이해하지만 김민재가 부상으로 경기에 출전하지 못하는 이상 한국 국대 스쿼드에서 김민재를 제외시킬 일은 절대로 발생하지 않을 예정인데 김민재를 뭐 어떻게 자기가 점검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좋지 못한 여론을 한국축구협회는 인식한 것인지 14일 클린스만 감독은 한국에 입국할 것이며 자신의 입장을 발표할 것이다. 라는 보도자료를 내놓았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의 연봉은 20억으로 책정되어 있는데요. 자신의 연봉과 관련된 세금도 전부 해외로 빼앗기게 생겼습니다. 클린스만은 남은 2023년을 모두 한국에서 상주하더라도 국제법상 체류일이 183일을 넘기지 못해 세법상 한국 비거주자가 되기 때문에 자신의 봉급에 대한 세금을 한국이 아닌 미국에 모두 지불하게 됩니다. 이런 점만 봐도 한국에 진짜 단 하나의 도움도 주지 않는 역사상 최악의 감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모두가 입을 모아 다시는 이런 감독이 나오지 말아야 한다고 얘기했던 슈틸리케 본프레레가 클린스만에 비하면 이제는 선녀로 보인다는 얘기가 나올 만큼 어떤 의미로 정말 엄청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며칠 전 진행된 한국 언론과 인터뷰에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른 감독을 찾아라. 나는 전혀 상관없다. 라는 인터뷰를 진행했던 클린스만, 손흥민, 김민재, 이강인, 이재성 등 한국 축구 역사상 최고의 스쿼드라고 평가받는 지금의 상황에서 클린스만이 부임하면서 목표로 했던 아시안컵 우승은커녕 평가전에서의 1승도 겨우겨우 달성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부디 14일 클린스만이 자신의 입장을 발표하겠다는 그 기자회견이 그가 한국에서 가지는 마지막 기자회견이 되길 간절하게 기원하며 오늘의 소식 이만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